아버지는 그냥 잔소리 말고 돈만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하태성의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니, 그의 귀에만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잔소리 말고 돈만 주세요. 그 말에 78세 하태성은 처음으로 사람이길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ATM이 아니었다. 그는 하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강남 37평 펜트하우스, 3억이 넘는 인테리어가 된 거실. 그곳에서 하태성은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하도윤은 무심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금발 가발과 명품 반팔티를 입은 여자가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도윤의 아내 강윤지였다. 어쩌다 한번 오셔서 또 인생 훈계 시작하셨네. 클래식 하세요, 진짜. 강윤지가 고개를 숙여 웃으며 말했다. 이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태성은 그것을 알았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는 아셔야죠. 하도윤의 말은 끝까지 높임말을 썼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존중도 없었다. 투자 요청서 다시 써서 가져오거라. 수치가 말이 안 돼. 그 말에 도윤은 천천히 웃었다. 아버지, 제발 좀 현실 좀 아세요. 그냥 투자만 하시면 되잖아요.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하태성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서울 양재동. 78세 하태성은 6개월 전 은행 부행장 자리에서 명예퇴직했다. 40년 넘게 금융과 숫자의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계산력으로 승부해온 사람.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 이 집 구조 좀 별로지 않아요? 햇살도 안 들어오고 냄새도 좀 있고. 며느리 강윤지의 말은 나른한 와인 향기 속에 섞여 날카롭게 찔렀다. 이게 뭐랄까, 약간 노인정 느낌? 그 말에 하태성은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다. 노인정 냄새라.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냥 요즘 감성에는 안 맞는다는 뜻이죠. 하. 윤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 하태성은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었다. 말이 어른이지. 그는 그 집의 불청객이었다. 장갑 한 짝을 잃어버린 채로 출근길 버스를 탔던 그때 하태성의 첫 월급은 12만 4천 원이었다. 거기서 본가에 보내고 아내 병원비 내고 신혼집 전세금 보태고 나면 남는 건 고작 짜장면 2그릇 값이었다. 태성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회사 기회도 놓쳤잖아. 젊은 아내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윤을 품고 있는 채 고열에 시달리며 조산 위기 진단을 받았고 하태성은 그 순간 미국 지점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사람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면 안 돼요. 그게 그의 신념이었다. 아버지, 그러고도 출근 잘하셨어요? 지금의 아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다. 하태성은 남들보다 느린 길을 택했다. 남들처럼 스펙을 쌓아 점프하지 않았고 출세하기 위한 상사의 생일 파티엔 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매달 2만 원씩 적금을 나눠 3개씩 들었고 퇴근 후에는 3시간씩 회계, 부동산, 금융 세무서적을 독학했다. 하태성의 노트엔 이런 글이 써 있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내 자식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외우는 숫자는 내 가족의 생존선이다. 첫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위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분산했고 잔금을 맞추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다. 이거 다시 사주면 되지 뭐. 우리 도윤이 방 한 칸 생기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때 도윤은 3살이었다. 아무것도 몰랐고 고무오리 장난감을 들고 응가를 실패한 뒤에 울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윤지 부모님이 오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나가 계실 수 있을까요? 나가 있으라고? 간단히요. 호텔 예약해놨어요. 모빌 앱으로 했어요. 깔끔하고 룸서비스도 되고. 내가 여길 나가야 된다고? 하태성은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한다는 말이냐? 하도윤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지금은 저희 세대가 메인이고 아버님은 좀 쉰다고 생각하세요. 세대 교체 필요하잖아요. 그 말이 끝난 순간 하태성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묵직한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 시계는 하태성이 30년 전 직접 미국 출장 중 구입한 고급 브랜드였다. 단 한 번도 벗은 적 없던 그만의 상징이었다. 이거 어디에 놔두면 되냐?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버지 요즘 잘 안 차시잖아요. 그날 밤 하태성은 호텔방이 아닌 오래된 친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하변. 혹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자산들 지금 전부 다 정리하면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40년 전 처음으로 만든 재산관리 엑셀 파일. 그 안에 모든 세례는 내가 남길 사람의 이름이 비어 있었다. 이제 채울 시간이었다. 며칠 뒤 아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그 옷 좀 벗고 들어가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옷이 왜? 저희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그 옷이랑 좀 무드가 안 맞아서요. 회색 추리닝은 좀 그러네요. 리치 감성엔 아버지 옷이 안 어울리거든요. 하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분명히 들었다. 그 사람 그냥 돈 주는 기계예요. 진짜예요. 존재감도 없고 있는 줄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좋아요. 윤지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이 거실에 울렸다. 그녀는 친구들과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우리 아버님은 그냥 월급 통장 주시고 말없으시면 제일 좋아요. 사람들 앞에선 말도 못하게 해요. 그냥 돈만 주고. 이게 베스트죠. 이어지는 댓글들이 하나둘 올라왔다. 우와, 진짜 순백의 ATM. 부럽다 유유 돈 버는 ATM 아빠라니. 나도 갖고 싶다 유 이런 시아버지면 진짜 복 받은 거야. 그 라이브 방송은 3만 명이 시청했고 하태성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날 밤 하태성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정말 존재감 없는 기계처럼 보여. 그는 그렇게까지 말한 아이를 위해 지금껏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로서가 아닌 하태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리고 지워졌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하태성. 이제는 그 이름으로 싸울 시간이었다. 며칠 뒤 서울 강남구 세무서 민원창구.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어깨를 바짝 세운 채 서 있었다. 책상 앞에 앉은 세무 공무원이 조심스레 서류를 넘겼다. 이게 귀하 명의의 법인 계좌에 등록된 고위험 투자금 내역입니다. 현재 신고되지 않은 자산이 있어 이미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 법인 설립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태성은 숨을 삼켰다. 서류의 하단. 하태성 이사 등재 서명 있음 투자금액 3억 5천. 그는 똑똑히 봤다. 자신의 도장이 계약서 하단에 찍혀 있었다. 하태성은 도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도윤은 회의 중이라며 10분을 기다리게 했다. 결국 하태성이 직접 들어갔을 때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대형 스크린엔 최신 투자 피칭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하태성의 이름이 있었다. 전 은행 부행장 출신 아버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한 이 구조. 피칭 담당자가 말하고 있었다. 물론 저희는 가족 내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정적 안정성까지 확보했고요. 하태성 이사님이 모든 투자건에 대해 감수하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하도윤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잠시 지었다가 이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사실 아버지 명의로 한 건 그게 신뢰용이었어요. 스타트업은 원래 초기에 이름빨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손해는 안 가요. 내 서명은 어떻게 한 거냐? 예전에 호텔 예약할 때 그때 받았던 사인 스캔으로. 그 순간 하태성은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
회의실을 나온 하태성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들은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 집은 제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아버지는 투자 부담이 커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젠 나가주셔야 해요. 하도윤은 그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냐?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부동산 명의는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인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서류 윤지랑 같이 보셨을 때 분명히 그건 전입신고 서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해석은 여러 가지니까요. 어쨌든 이젠 여긴 저희 부부 공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태성이 입을 다물자 그 옆에 앉아있던 강윤지가 말을 덧붙였다. 아버님, 이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촬영할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뭐랄까 답답해요. 냄새도 그렇고 공간도 답답하고 우리 브랜드의 노년 이미지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날 하태성은 비닐봉지 2개에 자신의 물건을 담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위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한 번 쓰면 공간 정리 다시 해야겠네. 그 말에 택배기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나 하태성은 아무 말 없이 눈만 꾹 감았다. 그 모습은 우연히 지나가던 대학생 박지영의 스마트폰에 담겼다. 그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근처에서 하태성에게 다가갔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태성은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박지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하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올려요. 이젠 내 이름으로. 그날 밤 서울역 근처 고시원. 하태성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과거 모든 투자 내역, 계좌, 계약서, 녹음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노트 한 구석에는 이런 문장이 쓰였다. 나는 ATM이 아니다. 나는 하태성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알려줄 시간이다. 해시태그 ATM 아버지, 해시태그 스타트업 사기극, 해시태그 하태성 명예회복. 그날 밤 박지영이 올린 SNS 글은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하태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대규모 지지 모임이 결성되었다.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세요. 아버지를 ATM 취급하는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하태성님의 싸움이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법률, 세무, 심리상담 지원을 제안했다. 한 대형 로펌은 하태성의 사례를 무료로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전국 노인회에서는 존중받는 노인, 존중하는 가족 캠페인을 시작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노인 경제적 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에 동참했다. 2025년 4월 한 포털 뉴스 일면에 기사가 떠올랐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장은 엄청났다. 하태성 전 부행장, 아들 명의 불법법인 사건 제보 녹취 계약서까지 공개. 기사는 폭풍처럼 번졌다. SNS에서는 곧 하태성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줄줄이 업로드되었다. 아버지를 ATM으로 본 아들의 결말 마이너스 조회수 580만 노인을 조롱한 스타트업 대표의 몰락, 조회수 470만 하태성 전 부행장의 고발 브리핑 풀영상 조회수 720만. 인플루언서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냈다. 저도 윤지님 채널 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구독 취소했습니다. 저 집 인테리어가 하태성 아버님 돈으로 꾸며진 거였군요. 모든 게 거짓이었네요. 그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한 기자회견장에서의 장면이었다. 서울 프레스센터.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 서 있는 남자. 검은색 셔츠, 단정한 안경, 그리고 떨리는 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밝히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유출된 투자금 내역, 무단으로 도용된 서명,
모욕적인 SNS 캡처본들을 증거로 공개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다. 하태성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들 측 반응은 있었습니까? 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돈만 주고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ATM이라 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같은 시간 강남 모처 하도윤은 사무실 앞에서 세무조사 담당자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쪽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투자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협력사들은 출고를 중단했다. 윤지의 SNS는 비공개 전환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캡처본이 온라인에 퍼져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 협찬 계약은 모두 파기되었고 팔로워는 하루 만에 30만 명이 감소했다. 인플루언서 강윤지, 노인 학대 논란에 모든 방송 출연 취소라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하도윤의 스타트업은 급격히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자산이 동결되어 명품으로 가득했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윤지의 SNS에는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니들 덕에 우리 부모님 다시 연락했어요. 고마워요. 역설적으로 아버지를 도구로 쓴 대가 세게 치르시길. 하태성님, 당신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태성은 한 학교 강연장에 초청되었다. 주제는 노인의 이름, 사람의 존엄. 그는 조용히 무대에 섰다. 저는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부행장이라는 직함. 하지만 정작 제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돈만 주세요. 그 말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객석의 학생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하태성 선생님,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태성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하태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닌 모든 이들의 승리였다. 그 주말 은평구 한 재래시장. 하태성은 조용히 반찬거리를 고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손주 하예진이 서 있었다. 처음 만난 자리. 예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한 짓을. 알고도 제가 아무것도. 하태성은 예진의 말을 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실수한 거니까. 예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 나 요즘 할아버지 영상 다 봤어. 그래? 응. 나 창피했어. 우리 가족이 그랬다는 거. 하태성은 말없이 예진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사람 남길래. 돈 말고. 나중에 친구들이 내 이름 들으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게. 그 말에 하태성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웃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하도윤이었다. 아버지. 하도윤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뒤에는 가방을 맨 강윤지가 서 있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태성은 잠시 문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우리 밥부터 먹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시간이었다. 그날 밤 하태성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다. 노란 가로등 불빛 사이로 이름 모를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나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였다. 한 달 후 하태성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학생 박지영, 법률 지원을 해준 변호사, 그리고 몇몇 새로운 친구들이었다. 하태성 선생님, 오늘 노인 존중 캠페인 공동대표직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젊은 활동가가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란, 노인 권익보호단체의 대표였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태성이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용기를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하도윤과 강윤지, 그리고 예진이 서 있었다. 하도윤의 손에는 하태성의 시계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돌려드리러 왔어요. 진짜 제 것이 아니니까요.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대했어요.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태성은 시계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시계였다. 이건 도윤아, 내가 가져가라. 내 아들에게 물려주렴. 그리고 가르쳐다오. 사람은 돈이 아니라고. 하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어요? 하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번엔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면서. 서울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존중 캠페인 1주년 기념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태성의 사례를 계기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이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하태성은 연단에 섰다. 1년 전 저는 그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우리는 서로의 ATM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모두의 승리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그의 뒤에는 하도윤 가족이 서 있었다. 도윤은 이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윤지는 노인 복지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예진이 하태성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쓴 글이 학교 신문에 실렸어요. 제목이 내 할아버지의 이름은 하태성입니다예요. 하태성은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예진아.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줘서. 그리고 그날 밤 하태성은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태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다. 나는 ATM이 아니다. 나는 하태성이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태성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그 빗방울은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적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부모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잔소리꾼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